자, 이번 시간에는 공시할 때 또 공시 정보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이 네 가지 요소, 연결 재무제표를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석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까? 그리고 분식회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것을 어떻게 제거를 할 것인가? 또 회계감사 의견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때 회계감사 절차와 함께 감사 의견 해석 그리고 활용 어떻게 할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재무제표는 지금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 연결대상 종속기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회사 중에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지분율을 쭉 보시면은 SU 머티리얼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50% 지분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종속회사가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회사를 뜻하고 있고요. 지배회사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모회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회계에서는 정식 용어가 종속회사가 자회사입니다. 그럼 어떤 회사가 종속회사고 종속회사가 돼야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거 보시는데 어떤 회사가 종속회사인가 보면은 지분을 꼭 100%만 갖고 있다고 종속회사 되는 게 아니라 50%를 초과해서 갖고 있으면 종속회사가 됩니다. 최대주주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그러면 회사는 비록 별도의 법률적 실체를 갖고 있으나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 보는 거죠. 방금 봤듯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별도 회사지만 삼성디스플레이 지분을 거의 90% 가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제표까지 합쳐가지고 하나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비상장이거나 또는 상장을 준비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각각 회사를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의 회사를 보셔야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보여줄 때 단순하게 지배회사 매출액과 종속회사 매출액을 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무슨 연결은 합하는 거 아니냐, 더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서로 간의 거래가 있을 경우가 있어요.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 납품을 했다든지 근데 종속회사는 아직 판매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지배회사는 종속회사는 서로 거래한 거 남들이 봤을 때는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팔 수 없거든요. 하나로 봤을 때는. 그래서 연결재무제표 핵심은 내부 거래를 없애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내부 거래를 상기를 하고 없애주고 그 다음에 남는 거를 보여주는 거다 보시면 되겠고요. 내부 거래가 없이 각각 서로 비용을 쓰거나 각각 매출이 발생했으면 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서로 간에 거래한 거를 없애주기 때문에 의외로 회사들을 A라는 회사가 지배회사고 B씨가 종속회사다. 각각은 매출이 커 보이는데 합쳤을 때 사이즈가 확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서로 간의 거래가 그동안 많았던 거죠.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쟤들은 같은 회사야 라고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상장사가 되면은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됩니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상장사가 되면은 회계 기준 자체가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 국제회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게 바로 연결재무제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회계 정보를 투자자,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주석 정보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주석이라는 거는 재무제표의 일부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석 정보에서 많은 부분들을 정보를 별도로도 공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석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요. 번호가 재무제표, 재무상태표에 번호를 적어서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연결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나와요. 재무제표 없는 내용도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회사의 주주명부. 주주명부를 알고 싶으면 주석 1번을 보시면 돼요. 주석 1번이 바로 회사 현황이거든요. 회사 주소가 어디고, 회사 담당자가 누구고, 공개하는 공시 담당자가. 그리고 회사의 주주명부가 나와서 주주들이 누구면서 지분율까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데 가서 정보를 찾을 필요 없이 주석을 보면 아주 많은 정보가 있는 정보의 보물창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좋은 정보만 나오는 게 아니라
혹시 재무제표에는 없지만 우리 회사가 소송을 당했어요. 가압류를 당해서 통장이 이 정도는 돈이 제한돼 있다. 이런 것까지 주석에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안 하면 바로 우리가 속이는 분식회계가 되면서 공시를 위반한 거기 때문에 상장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상장에서도 상장이 폐지가 되는 사유가 돼버립니다. 제재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주석에 정보들을 넣고 오픈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사례를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제가 사례를 좀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정말 큰 회사인 게요. 좋은 회사죠. 안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빌린 돈이 1원도 없는 무차입 경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재무제표에 보면 사채라는 항목이 나와요. 근데 사채가 왜 나오나 봤더니 1997년 10월 2일 날 US 달러로 1억 달러를 빌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시겠죠? 1997년 10월이면은 IMF 국제 금융위기가 이제 와가지고 달러가 부족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 떠나갔을 때거든요. 그럼 이 달러가 부족할 때 이게 빌려고 하면 얼마나 조건이 삼성전자라도 안 좋겠어요. 그래서 만기가 30년이에요. 2027년까지 갚아야 돼요. 그리고 7.7%나 이자를 줍니다. 아주 조건이 안 좋죠. 그래서 급전을 쓴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 이 내용이 보면은 오히려 삼성전자 근무하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를 주석에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외부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오픈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또 한 번 발행된 적이 있어요. 역시 1억 달러가 발행됐고 지금은 아직까지 갖고 있는 거겠죠. 2012년 4월 10일 날, 지금은 다 갚았네요. 2017년 4월 10일 날 벌써 다 갚아버렸네요, 이거는. 아까는 2027년까지 갖고 있었는데 이자가 1.8%밖에 되지 않았네요. 예, 그렇다면은 언제 발행했냐에 따라서 신용에 따라서 이자율이 막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근데 이런 정보를 주석에서 제공을 하기도 하고 우리는 또 우리 경쟁사나 또는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거래하는 회사, 투자하는 회사도 주석 정보를 보면서 정보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영하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신뢰성 있게 정보를 오픈할까 이런 것을 계속 신경을 쓰면서 남을 의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의식하면서 보셔야 된다. 자, 근데 이렇게 의식을 하다가 잘못하면은 이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분식회계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분식회계의 분자는요, 어떤 분자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한자를 잘 모르지만 쌀미자가 있고 뒤에는 나눌 분자가 합성이 되어 있는데 쌀을 잘게 나누면 가루가 되죠. 가루. 그래서 가루 분자입니다. 가루분의 꾸밀식자가 분식회계인데요. 뭐죠? 가루를 갖고 뭐 하겠다는 거죠? 화장 또는 분장 이게 하는 게 분식회계예요. 우리가 실제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생얼을 보여주지 않고 화장해가지고 어필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경영자분들이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빠지냐면요. 바로 상장할 때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실적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적 부풀리는 경우가 바로 상장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여야 기업 가치가 커져서 공모가도 높게 나옵니다. 그래야지 이 기업을 프라이빗 회사에서 퍼블릭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조금 더 내가 또 경제적으로도 좋아지고 회사 입장에서는 많은 증자가 돼서 많은 돈이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에 유혹에 쉽게 빠져요. 이거를 제재하고자 상장 직전에는 회계감사인까지 교체하면서 금감원에서는 계속 분식회계 하는지 안 하는지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아주 많은 유혹에 빠집니다. 분식회계가 차입할 때도 마찬가지죠. 차입할 때 우리를 어필하기 위해서 부채 전에 빌린 것도 있고 외상값 이거 좀 나중에 잡을까?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나중에 알게 되면은 그 어느 금융기관에서도 차입을 할 수 없겠죠. 또 하나가 우리가 엑식 전략 중에 하나가 또 M&A잖아요. M&A 하기 전에도 우리 회사를 어필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회사를 살려고 하는 회사, 투자하려는 회사도 그걸 감안해서 재무제표를 보고 회계법인의 실사를 맡깁니다. 그래도 한계는 있겠죠. 내부에서 계속 보는 분들하고 잠깐 실사하는 분들하고 한계는 있겠지만은 이거를 또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이 정보를 막 서로 기싸움하는 게 상당히 치열하죠. 근데 또 강조드릴게요. 신뢰성 있는 회사가 궁극적으로는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분식회계로 M&A 할 때 우리를 부풀렸어요.
그러면 합병을 했어요. 또는 인수를 당했어요. 엑시트를 했어요. 불과 한 1, 2년이면은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최근에는 투자를 받아도 새로 지분율을 조정하는 리픽싱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초기에는 나는 많이 엑시트를 하거나 또는 많은 지분을 서로 교환했다든지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 이만큼 약속한 대로 실적을 안 보여주면은 조정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뢰성 있게 우리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을 잘 어필하고 좋은 투자자를 만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은 없겠죠. 경영자가 자기 경영 못했는데 이거를 은폐하고자 전문 경영인 분들이 이런 유혹에 좀 많이 빠져요. 실제로 전문 경영인이 바뀌잖아요. 그럼 새로운 경영자가 오면요, 전문 경영인이 앞서서 하던 사람들이 잘못한 거를 또 안 좋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올라갈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영자 분들도 자기 성과급이라든지 임기라든지 또는 바뀌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회계 정보들을 조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보실 때도 주의를 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적을 줄이는 것도 분식회계예요. 역분식이라고 합니다. 실적을 왜 줄일까?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 안 좋은 거죠. 이거 더 안 좋은 건데요. 오히려 비용을 얻다 썼다 라고 하고 그만큼 실적은 줄어들겠죠? 그 돈은 자기가 가져가는. 위에 보면 탈세가 왜 나오냐면은 비용을 썼다라고 하면 이익이 줄어서 세금이 줄어들거든요. 탈세한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 유욕, 횡령, 비자금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다 엮여 들어갑니다. 근데 전제 조건 또 분식회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분식회계 한 걸 가지고 저게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품을 제가 팔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가 이익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익 나려고 하면은 상대방 예를 들면 대기업이다. 구매팀에서 단가를 깎아버려요. 그걸 제가 알아요. 그러면 저 오히려 힘들게 저 남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때도 역시 분식회계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적을 줄이는 분식회계. 또는 투자자들한테 배당을 안 준다. 배당을 주기 싫어. 나는 내가 지분이 많지 않고 다수의 투자자가 있어. 이럴 때는 배당 주기 싫은데 일부러 이익 줄이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주 다양한 이유로 실적을 부풀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지향하면 절대 안 되고요. 지향하면서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혹에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도 있고요. 또는 몰라서 잘못된 방향 가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 방향 맞는지. 그럴 때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바로 회계감사입니다. 회계감사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업무감사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재무제표가 세상에 짠 등장했을 때 잘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보통은 경영자의 주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재무제표 회계사들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어디 우리가 대리해서 맡기셔서 작성을 하시더라도 책임은 경영자가 지는 거예요. 회사 구성원이 지는 거예요. 경영자의 주장, 저는 현금 이만큼 있어요. 매출 이만큼 했어요. 자산 이만큼 있어요. 부채는 이만큼 있어요. 이거를 제대로 했는지를 감사하는 거지 업무 똑바로 했어 못했어 이거는 업무 감사예요. 회계 감사는 이게 제대로 표현했는지를 봐요. 이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 감사하고는. 그래서 감사에 대한 단어 자체가 약간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은 업무보다는 회계, 특히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냐 그걸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뢰도를 높여야겠죠. 자, 감사 의견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상식이에요. 여러분 경제 뉴스나 또는 기업 투자 좀 관심 있으면은 감사 의견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 외부 감사인이 감사하는 거죠. 외부 감사인은 주로 회계법인, 회계사들이, 공인회계사들이 가서 팀을 이뤄서 회사에 나와가지고 재무제표에 대한 것을 회계감사 기준하고 회계기준에 의해서 감사를 합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감사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재무제표 앞에 붙이게 되는데요. 감사 보고서의 내용 중에 마지막 줄이 감사 의견이에요. 감사 의견. 그래서 감사 의견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중요한 게 바로 적정 의견이죠. 적정 의견. 적정 의견 또 오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적정 의견이면 회사가 좋다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회사 좋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재무제표가 제대로 외부에 오픈을 할 정도로 기준에 맞게 작성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어떤 망해가는 회사가 있다 볼게요. 망해가는 회사가 재무제표상 우리 망했어요 라고 표현하면 적정 의견이 나와요. 근데 어떤 회사 정말 좋은 전도 유명한 회사인데 그 회사가 우리 회사를 좀 숨기거나 좀 안 좋게 표현해요? 그러면 적정 의견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정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히 IPO, 상장을 준비한다면 적정 의견 3년 이상 연속 받아야지 적정이 가능합니다. 상장이 가능해요. 상장이 가능합니다. 당연하죠. 신뢰성이 없는 재무제표를 공개하는데 누가 상장을 시켜주고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적정 의견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정 의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일부가 이거는 잘못했어, 또는 일부가 이거는 회계감사할 정보가 제공이 안 됐어 라고 하면 한정 의견이 나옵니다. 한정 의견. 아주 일부만 그런 경우고요. 중요한 게 이제 또 의견 거절 내지 부적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의견 거절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이 경우는요, 회계감사를 하러 갔는데 정보가 오픈이 안 돼요. 또는 확인을 할 수 없어요. 원가 내역을 갖고 왔는데 신뢰성이 전혀 없어서 이 정보는 도저히 정보로서 가치가 없다. 그때는 의견을 못 줍니다 라고 해버립니다. 의견 거절이 훨씬 더 금융감독원에서는 안 좋게 봐요. 의견 거절이 있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특히 은행들도요, 의견 거절 나오는 회사는 돈 안 빌려주고 즉시 상환하라 이런 조건을 넣는 은행도 있어요. 상장사는요, 의견 거절 나왔다? 상장이 폐지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강력합니다. 근데 실제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코스닥 상장사 같은 예를만 들어도요, 1년에 한 3, 40개 정도 되는 회사들이 의견 거절 때문에 상장이 폐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의견 거절 때문에 상장 폐지되면요, 회복하기 힘듭니다. 얼마나 회사가 시스템적으로 안 좋으면 신뢰성이 잃었으면 의견 거절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부적정 같은 경우에는 경영자와 불견이 불일치된다 이런 건데요. 경영자는 곧 죽어도 예를 들면 매출이 100억이다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회계 기준 보니까 매출이 한 8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100억이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경우 불일치하잖아요. 이럴 때는 회계 기준대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부적정 의견이 제시가 됩니다. 그럼 투자자들 봤을 때는 회계 기준대로 작성 안 했으니까 주의해야겠다. 당연히. 그런 또 제재가 있고 행정제재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특기사항이라는 게 붙는데요. 특기사항은 감사 의견은 아닌데요. 보통 적정 의견이 나갔을 때 적정합니다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아까 제가 망해가는 회사도 망한다 표현하면 적정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람들 오해하거든요. 그럼 적정입니다 하고 끝나면 안 되고 그 밑에다가 이 회사 꼭 망할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을 계속 기업의 가정인데 계속 안 갈 것 같아요. 곧 갈 것 같은 회사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실제로 회사들이 망할 때, 망하기 직전에 특기사항이라는 거 보면요, 상당히 가관입니다. 회사가 횡령을 어떻게 했고요, 내부 통제 어떻게 했고,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감사인들이 다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주의해서 우리가 판단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우리가 외부 감사를 받고 감사 보고서가 나가거나 되게 상장을 해서 상장하면 이제 4번의 감사 의견, 검토 의견이 나가게 돼요. 1년에 4번. 자주 나가죠. 정말 빨리 돌아옵니다. 그럴 때 특기사항에 안 좋은 문구가 나간, 항상 신경을 쓰셔야 돼요. 예. 그리고 감사 의견 적정이 안 나온다? 그거는 거의 최악의 경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신뢰성이네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쭉 드리고 있는데, 결국 상장이다. 상장은 투자를 받는 겁니다. 오너가 돈을 버는 날이 아니에요. 투자를 받는 거거든요. 투자를 받는다면 기본적으로 신뢰성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재무제표다라고 하면 안정성도 필요하고 수익성도 좋고 성장성, 활동성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외부에 퍼블릭할 수 있을 정도로, 오픈하고 싶을 정도로 신뢰성 있는 회사가 돼야지만 가장 중요한 상장 요건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영을 하시고 기업을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